네, 전 류야경 변호사입니다. 하청 노동자 감전사 위험의 외주와 한전이 주범이다. 한전을 기소하라. 부실 수사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벌써 3년 전 11월에 한전 하청 노동자 김다운 노동자가 전신주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는 공사를 하다가 감전이 돼서 화염에 휩싸인 채 전신주에 매달려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도 한전에 있고 매뉴얼, 시스템, 장비 모두 한전이 가지고 있었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발주자 자신들은 발주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안법상 발주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을 들여다보면 거의 자기 직원인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도 아닌 발주자라니 이게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고소를 했고, 당시에 경찰이랑 노동청 둘 다 한전이 최소한 도급인이다. 그러니까 산안법과 형법상 치사죄의 책임은 한전에게 있다.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취지로 검사에게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사건을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 이후에 새로운 검사가 졸속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을 다량 확보했고, 국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라 함은 한전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지휘 감독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 공사는 한전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전 직원이 추락사를 하자 이 위험한 업무다, 외주화하자, 즉 위험의 외주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이후 10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하간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지난해 5월에 수원 남부경찰서에 재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수원 남부경찰서가 8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안법은 원래 접수하자마자 노동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야 노동청에 올렸습니다. 근로감독관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원 남부경찰서에 항의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당신 죽은 걸 왜 여기 와서 이야기하냐, 나가라, 잡상인 취급하듯이 경찰관이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고, 이 정권 들어서 수사기관이 보수화된 그런 경향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찰 개인의 특성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험한 외주화를 막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노동청의 산안법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난 최초 고소 사건 때처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용우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건을 최초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용우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8세의 젊은 노동자 고 김다운 님이 한전 전신주 작업 중 사망한 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고인은 생일 바로 다음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 사고가 아닙니다. 2020년 한 한국전력 직원이 추락사고를 당한 후 한전은 이 위험한 업무를 아무런 능력도 기술도 자본도 갖추지 않은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수사기관들이 한전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동청과 경찰의 최초 수사에서 원청인 한전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되었음에도 검찰은 한전은 책임 없는 발주자에 불과하다라는 한전 측의 논리만 수용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유족들이 수천 페이지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재고소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족들이 불송치 이유를 묻고자 경찰서를 방문하자 수사관은 모욕적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사가 똑바로 진행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도 유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위험의 애주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산안법 위반 치사죄의 사건입니다. 통상 산안법 위반죄는 노동청에서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경찰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은 즉시 산안법 위반죄는 노동청으로 송치를 이관을 해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8개월 동안 손에 꾹 움켜쥐고 자기 관할 사건도 아닌 부분을 시간만 지체하고 자기 관할인 사건에 대해서는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찰이 따라야 할 수사 절차를 현저하게 위반한 내용이고 그 자체로 징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이 이 사건 산안법 위반 치사죄를 넘겨받았다면 새롭게 제출된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해서 과거의 송치 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처럼 좀 더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송치를 해서 검찰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청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환노위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족 대표이신 고인의 매형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고 김다운 노동자가 3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제 동생이자 하나밖에 없는 처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리 범위 내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작업 중 감전 사망 사건입니다. 원청인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는 법률로 정해놓은 어떤 안전장비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무는 이 사건 불과 10개월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한전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업무 절차, 내용, 장비, 시스템, 감리 모두 한전 몫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실제로 외주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하청은 아무 능력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한전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한전 직원이 이 작업 중 추락사한 후 한전이 해당 업무를 전면 외주화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누구의 보호도 없이 해당 작업을 하다가 고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원청인 한전이 뱉은 첫 말은 자기가 발주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노린 말입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조사를 담당한 노동청과 경찰은 모두 한전을 도구민으로 보고 산업법상 치사죄, 형법상 취사죄로 검찰에 한전 및 한전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전이 주범이 맞다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1년이나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가버리고 새로운 검사는 사건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부임 2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한전은 전격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주범인 한전은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집요하게 국회, 언론, 민사소송 중인 법원을 통해 증거를 추가 수집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전이 해당 작업을 총괄한 책임이 있는 도구민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부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한전 경기본부 관할 지역인 수원 남부경찰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원 남부경찰서는 8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1월 8일 한전을 또 무혐의 종결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이유서의 내용은 지난번 검사가 이미 불기소 처분했고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가 증거를 2박스 수천 페이지를 제출하고 심지어 피의자 자백까지 발견하여 제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피고소인 조사를 했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보자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법 부분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노동청으로 바로 이첩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에야 노동청에 보냈다는 점입니다. 유족들과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산업법 부분은 노동청 이첩부 여부를 물었으나 경찰은 자신이 할 것이라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행이 안 되자 결국 유족들은 산업법 부분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몇 달이나 더 있다가 최근에 산업법 부분을 노동청에 보내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갑자기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완벽한 부실수사, 직무유기입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수사관의 만행이라 할 만합니다.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다운이의 누나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자 수사관은 사건이 끝났고 할 말이 없다. 면담하기 싫다며 고성을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누나와 제가 직접 수원 남부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수사관은 나가라며 계속 소리 지르고 유족들을 마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유족이 울며 가족이 죽은 사건이나 면담을 호소하자 수사관은 당신 죽은 걸 왜 여기서 이야기하며 소리치며 패륜적인 언행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유족은 경찰서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족은 징계신청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날의 일은 위험의 외주와 수사기관의 보수화 및 소국화가 만든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족은 요구합니다. 하나, 산안법 치사 부분을 이첩받은 노동청은 최초 조사 때와 같은 도구민 한전을 기소 의견으로 신속히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이를 기소하십시오. 두 번째, 수원 검찰청은 유족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수사하여 수원 남부경찰서의 무혐의 결론을 파기하고 한전 책임자들을 형법상 치사죄로 기소하십시오. 셋째, 수원 남부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의 부실 수사, 직무유기, 유족에 대한 패륜적 언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히 파면으로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열릴 사회에서는 위험의 외주와 산재살인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헌법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전권, 노동자의 생명, 신체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모두 제정 및 개정해 주십시오. 어떤 노동자도 다치거나 안타깝게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번에는 국회가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